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의 반재익 변호사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부터 회원사 임직원과 투자자를 위한 분쟁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교육자료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증권 분쟁과 관련한 최신 판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와 함께 각종 교육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감시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을 장내시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와 주요 분쟁의 유형별 예방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본시장의 주요 최신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의 대규모 불안전 판매 피해 사례 등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배경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상품별로 영업행위 규제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를 하나의 법령을 통해 통일성 있게 규율하게 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별 상품별로 세부 내용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감독기관 및 여러 금융교육 관련 유관단체에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자료에서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린다기보다 이미 접하신 내용을 같이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적합성, 적정성 원칙 등 판매 규제의 적용 상품 범위가 확대되었고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 등의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예금, 보험, 투자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은 각 업권별로 규율 내용과 영역이 다른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용할 사항을 금융상품의 4가지 유형에 포섭시켜 체계적으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장내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그 밖에 연계투자, 신탁계약, 투자이름계약과 원본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은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과 자문업으로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여 보호 정도를 달리하였었는데 금융소비자 또한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주요 영업행위가 규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소법이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규율 내용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동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행위 관련 규율사항 중 임의매매 금지,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포괄일임 금지의 원칙 등은 여전히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양쪽 법을 모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소법상 6대 판매 규제의 주요 내용을 화면과 같이 분류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을 제외하고 다른 판매 행위 규제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계속적 거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이 광고 규제 위반에는 해당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대 판매 규제 중 광고 규제 및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합성 원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법률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변경되었고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투자성 상품 중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대상 증권 등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고객이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 금융소비자 중에는 일반 금융소비자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을 통지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한 정보를 확인, 유지, 관리,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의 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성 원칙입니다. 역시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 중에서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큰 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등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가 도입되면서 적정성 원칙 적용 상품에 대하여도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의 투자 시 녹취 숙려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성 원칙은 계약 체결 권유가 없이 소비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경우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적정한 상품인지 판단하여 기록하고 해당 상품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확인을 받고 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설명 의무입니다. 역시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 상품의 주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자료에 있는 세부 내용은 법령에 있는 내용이므로 일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이나 왜곡된 설명과 설명 누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 권유 관련 사례에서 특히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 등락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여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또는 부당 권유 금지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은 고객 보호 의무 위반, 즉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표지가 되므로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 권유 행위 금지입니다. 전문금융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 권유 행위 유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행위 유형으로는 단전적 판단 제공, 사실과 다른 내용 고지, 고지 누락, 불초청 권유와 반의사제 권유, 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해 권유 불원 서면 등을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률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직접 두고 있습니다.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와 위법성,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입니다. 즉, 설명 의무 위반 시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입증 책임을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자본시장법 제48조는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현재도 이 규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 분쟁 조정 제도와 분쟁 예방 포인트 그리고 최신 판례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래소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분쟁 조정 등 재판외 분쟁 해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복수 기관 중에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소 시장 등에서의 매매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내시장의 주요 분쟁 유형은 전통적으로 임의매매, 1인매매, 부당권유, 전산장애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권 분쟁 유형과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전년도 교육자료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나마 각 유형별 예방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증권시장 등에서의 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민원분쟁 추이를 보겠습니다. 21년 상반기에 3,449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민원분쟁 건수 중에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감심도
높은 IPO 등 단기간 거래 집중 이벤트 영향으로 전산장애 관련 민원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유형별로 분쟁 예방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임의매매입니다. 고객의 개별적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와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며 기본적인 거래 의사 확인을 철저히 하고 내역을 즉시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인 매매입니다. 1인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사법상 효력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1인 매매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 훼손과 함께 여러 유형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과당 매매가 있으며 매매 회전율, 평균 보유 기간 등 여러 지표에서 과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매매의 주도자가 아니며 고객이 자기 책임과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몇 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전산장애입니다. 앞서 임의매매와 1인 매매는 전자거래 매체 활용이 증가하면 줄어들 성질의 분쟁 유형인 반면 전산장애는 빈발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시장 참가자의 대거 유입은 증권업계의 기회임과 동시에 전산 설비의 유지보수 강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장애 민원 발생으로 회사 신뢰도가 하락하고 전국적인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취약점을 미리 보완하고 단기간 주문이 증가하는 시장 이벤트에 대비하여 미리 전산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당권유입니다. 넓은 의미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위반도 포괄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당권유 예방을 위한 주요 영업행위 규제 내용은 앞서 금소법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점 영업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정적인 판단 제공을 통한 비합리적인 종목 권유 행태나 고객 성향보다 과도한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겠습니다. 또한 사법적으로 손실보전 행위가 무효이지만 손실보전, 이익보장 약정을 통하여 투자 권유를 이어간 행위 자체는 부당권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 이익보장 약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집행 분쟁 유형 중에는 특히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반대매매 실행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고객에게 신용거래가 적합한 상품인지 반대매매 등 거래의 주요 요건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안전 판매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면 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주문 착오 유형의 분쟁은 전자매체의 활용 증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점 창구를 이용하는 분들께는 여전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타의 선관 의무 또는 고객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이해도, 거래 행태 등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서 고객 보호 의무의 수준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요 자본시장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전문 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가 다르므로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 일반 투자자의 구별 취지는 규제 자원을 보호 필요성 높은 일반 투자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인데 전문 투자자의 범위는 법령상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투자자에 포함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공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하급심 판례들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설시 내용이 음미할 필요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원과 고객 간 일임관계가 있는 경우에 고객이 일임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매매가 지속된 경우에는 이후 거래가 임의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때 손해는 일임매매 철회 당시의 재산 상태에서 임의매매를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의 재산 상태의 차이라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객 측은 실제 임의매매 관련 주식을 처분한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의매매를 알게 된 이후의 주식 처분 여부에 따른 가격 등락 위험을 회사 측에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고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권유와 관련한 서울 남부지법의 1심 판례입니다. 고령의 투자자가 직원의 추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설시한 후 정치 테마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투자유의 공지 등이 있어 주가 급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종목에 대한 낙관적인 기사 내용도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이후 실적 악화 공시 등이 있었던 점에서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위험성 있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소위 몰빵 투자 권유가 부당 권유로 인정되었던 사례입니다. 설명 의무 위반과 수익 보장 약정이 문제가 된 부산지법 항소심 판결 내용입니다. 펀드 회사채 등의 거래가 있었던 고객이라 하더라도 장외 주식은 상장 주식과 구별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하여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존재했던 수익보장 약정의 시기가 주식 매수 이후 시점이어서 수익보장 약정을 통한 주식 매수 등의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므로 해당 약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